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 중에서 수술을 하고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암이 이렇게 있으면 잘라버리는 거라고 그랬죠? 잘라버리는 거고, 열 치료술은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침을 찔러가지고 얘를 태워버리는 거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죠. 사실상도 뭐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과 비등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, 이 남은 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이만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, 열 치료술은 그렇지 않죠. 좀 더 많은 간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요. 또 열 치료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음파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. 초음파. 우리가 보통 이제 초음파 하는 거랑 똑같아요. 하면서 이제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침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하는 동안에 통증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호흡을 좀 조절해 줘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, 수술은 어때요? 수술은 굉장히 힘들죠. 일단 입원해 가지고, 물론 뭐 얘도 입원을 합니다만, 입원해 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하고 배를 열어서 간을 이제 직접 사람이 이제 손으로 혹은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치료의 어떤 모달리티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,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는 게 이 수술하고 비교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학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수술 성적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걸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, 무작위 대조 연구라는 걸 해요. 무작위 대조 연구. 이건 이제 아무래도 연구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연구자가 좀 원하는 대로 나와 주기를 원하겠죠.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나 뭐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전혀 이제 이런 결과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를 우리는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증거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치료의 가이드라인이나 뭐 교과서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대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밀란 척도 가지고 했어요. 밀란 척도. 요건 이제 간 이식의 척도거든요. 간 이식을 할 때 어떨 때 간 이식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. 5cm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, 그리고 3cm보다 작은 경우 3개. 요런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간 이식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. 요거 가지고 똑같이 수술하고 고주파 열 치료술을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당연히 수술이 우수하죠. 수술은 잘라내 버리는 건데요. 뭐 수술이 당연히 우수합니다.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수하느냐, 재발률이에요. 재발이 안 된다는 거죠. 열치료술은 이런 데서 이제 재발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, 수술은 그냥 시원하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재발률 측면에 있어서는 수술이 당연히 우수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합병증은 당연히 그 고주파 열 치료술, 이건 이제 영어로 RFA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RFA에서 더 낮았어요. 당연하죠. 왜냐하면 수술은 배를 열고 닫고 뭐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예상된 결과죠. 예상된 결과이지만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잡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개, 단발성 종양 한 개인데 얘가 3cm보다 작아요. 3cm 이하예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이 비슷하더라 하는 거예요. 비슷하더라. 뭐 생존율이 이제 비슷한 거죠. 생존율이 비슷하고, 합병증은 어떨까요? 합병증은 당연히 이 고주파 치료했을 때 더 적게 나타나죠, 당연히. 그래서 이 한 개고 3cm보다 작으면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생존율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냥 수술하기보다는 이걸 먼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반드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연구 하나에서 이제 뭐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
뭐 RFA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런 이제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3cm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3cm에서 5cm까지죠. 5cm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. 여기까지에는 이제 조금 3cm가 넘어가면 RFA를 했을 때 재발률이 좀 나옵니다. 국소 재발률. 거기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게 한 30에서 50%? 어떤 절반까지도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 요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이걸 먼저 고려하진 않습니다. 뭐 다른 걸 못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얘를 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. 제가 사실 뭐 이런 간암의 치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사실은 뭐 이제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병원에 따라서 다르고, 병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잘 하는 그 자신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좀 있고 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. 그 의사가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.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한개이고 30cm보다 작은 경우, 근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나이가 굉장히 젊고 뭐 그렇다면은 이제 저 같으면 그냥 수술을 먼저 이렇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. 이 고주파 열 치료술보다는. 그렇지만은 뭔가 연세도 좀 많으시고 뭔가 이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이 합병증이 잘 생길 것 같지만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 열 치료술을 먼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 결과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 중에서 수술과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